한 여성분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깊게 배어 있었고 앉자마자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스님, 저는 몸이 항상 무겁습니다. 특히 왼쪽 골반이 너무 아파요. 병원도 많이 가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를 가까이 하면 몸이 더 아파집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식들과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생활은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지만 몸이 늘 무겁고 특히 좌측 골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했다. 사주를 받아보니 사주 안에는 익사령과 태아령의 흔적이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사주와 육효에서 동시에 나타난 익사령과 태아령의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사주는 다음과 같은 명식이었다. 기유년 병인월 갑자일 갑술시 여자 사주. 겉으로 보면 이 사주는 그렇게 약한 사주가 아니다. 갑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났다. 인목은 갑목의 건록 자리이기 때문에 일간 갑목은 기본적으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여기에 일지에 자수가 놓여있다. 자수는 수생목의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갑목에게는 생조의 기운이 된다. 즉 기본적인 명리 구조만 보면 기운이 크게 약한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월지가 병인월이기 때문에 화기운이 살아있다. 이 화기운은 식신 기능으로 작동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과 술이 만나 화국의 기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사주에서는 월지 인목과 시지 술토 사이에 인술 화준합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식신 기능이 살아있는 사주이다. 식신이 살아있는 사주는 보통 표현력이 좋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이 사주에는 도화 글자도 있다. 연지 유금, 일지 자수. 이 두 글자는 모두 도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인간관계가 활발한 특징을 만든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젊었을 때는 연애도 많이 했고 사람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단순한 명리 구조만 보면 안 되는 사주이다. 왜냐하면 사주 내부의 귀문작용과 원진작용, 그리고 단절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주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조는 자유귀문이다. 일지 자수와 연지 유금. 이 두 글자가 만나면 자유귀문이 형성된다. 귀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감수성,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접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다. 인유원진. 월지 인목과 연지 유금 사이에는 원진 관계가 형성된다. 원진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인연 또는 감정적으로 상처가 남는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인유원진은 인간관계에서 오해, 갈등, 감정적인 상처를 자주 만드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삶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남편과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사주 안에 있는 단절 구조가 현실 인연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천간 구조이다. 이 사주에는 갑기합이 2번 나타난다. 년간 기토와 일간 갑목, 그리고 시간 갑목과 다시 기토의 관계. 이렇게 쟁합 구조가 만들어진다. 쟁합은 한 기운이 여러 인연과 얽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감정적인 관계가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여러 인연이 얽히는 경우가 많다. 먼저 연주 기유. 음령관법으로 보면 병액지에 해당한다. 병액지 유은 질병이나 몸의 쇠약, 기력 저하와 관련된 자리이다. 그리고 조상궁이 병액지에 놓이면 조상계통의 단절 기운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자리에서는 단절령, 배신령 같은 기운이 작동하기 쉽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상궁에서부터 이미 단절 인자가 존재하는 구조이다. 다음은 월주병인이다. 음령술로 이탈지가 작동하고 있다. 이탈지는 인연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자리이다. 여기에서는 화기령, 미천령이 작동하기 쉽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관계가 활발하지만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특징을 만든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연애 경험이 많았지만 결국 인연이 오래 이어지지 못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 사주의 핵심은 일주갑자이다. 음령술 상문지 작동이다. 상문지는 음령관법에서 상실, 죽음, 슬픔의 인연이 작동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익사령이 작동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 혹시 집안에 물에서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그러자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젊었을 때 저를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주 구조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상문지 자수에서 작동하는 익사령은 실제로 물과 관련된 사망 인연과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시주 갑술이다. 일령지이다. 일령지는 음령이 직접 작동하는 중심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는 귀물령과 태아령이 작동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질문을 했다. 혹시 태아령이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좌골반 통증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육효점을 통해 다시 확인을 해보았다. 괴는 천산돈 삼효동으로 나왔다. 천산돈은 숨고 물러나는 괴이다. 즉 기운이 막혀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2효 5화 관지세 추작 왕상. 2효는 신체로 보면 골반 위치이다. 추작은 열과 염증을 의미한다. 그래서 골반 부위의 열성 통증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 3효 형제효 신금 공망. 형제효는 가까운 인연이나 혈육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공망이다. 공망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인연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효가 묘목 처제효로 변한다. 6효에서 처제효는 남자의 경우 배우자를 의미하지만 여성 상담에서는 감정적으로 얽힌 남녀 인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묘목 처제효가 술일과 합을 이루고 상효술토와 묘술합을 만들면서 변괴가 천지비로 변한다. 천지비는 막힘의 괴이다. 즉 인연의 기운이 풀리지 않고 막혀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모든 구조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흐름이 보인다. 과거 인연이었던 존재와 태아령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고 그 기운이 골반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천도제를 권유했다. 천도제 날을 잡은 후 상담자는 굉장히 기분과 몸 상태가 좋고 밥맛도 좋다고 하였다. 천도제를 봉행 후 다시 연락이 왔다. 스님 몸이 너무 가볍습니다. 특히 골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명리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사주와 육효관법, 그리고 불임사 음령관법을 함께 적용했을 때 비로소 전체 흐름이 드러나는 사례이다. 이 사주에는 분명히 단절령, 익사령, 태아령의 인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인연이 현실의 삶과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정리되었을 때 몸도 함께 가벼워졌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인연과 인간의 삶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보이지 않는 인연이 정리되면 사람의 삶도 달라지지만 때로는 몸의 기운까지도 함께 풀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중에는 눈에 보이는 원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때로는 사주 속에 남아있는 인연의 흔적이나 정리되지 못한 인연의 기운이 우리 삶과 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인연이 정리되는 순간 사람의 삶과 몸의 흐름이 함께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그런 경험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 불임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사주와 육효 그리고 음령술을 통해 실제 상담 사례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